자, 이번 단원은 등비수열 단원이고요. 자, 앞에서 등차수열 배웠었죠? 자, 등차수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뜻은,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 뭐냐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등차 수열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 자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뭐해서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 수열은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요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듯이, 자, 등비 수열에는 요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얘기를 해요. 공비.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공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냐?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지금 이 정의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는 더하여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곱하여 만들어지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성질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성질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동일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거의 같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요건 지우고, 자, 등비 수열의 이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항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등차 수열에 했던 것처럼 해보는 거야.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요건 이제 보고 가야 되겠지. 자, 공비를 보통 우리는 문자 R로 써요. 우리 공차는 그 등차수열에서 공차는 D로 많이 썼잖아. D로. 근데 이제 여기 등비수열에서 공비는 R로 써요. R로.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첫째 항은 우리가 A라고 쓰기로 했어. 그죠? 초항 A. 그러면 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A에다가 R을 한 번 곱하면, 그죠?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자, 여기서 R을 또 한 번 곱하면, 자, 여기서 R을 또 한 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R 제곱. 자, 그게 세 번째 항. 자, 여기서 또 R을 한 번 더 곱하면 네 번째 항. 그죠? 그렇게 쭉 해서 n번째 항, 즉 n번째 항 요 모양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보면 자, 두 번째 항에서는 자, R을 한 번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R을 두 번 곱했고, 네 번째 항은 R을 세 번 곱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이런 거죠. R을 빵번 곱했다 이런 거죠. 그죠? R은 저거 검은색으로 쓸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항 번호라고 생각한다면 1, 2, 3, 4 항 번호 그거보다 하나씩 작은 것만큼의 R을 곱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자 n번째 항은 자 첫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돼요? n-1번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AR의 n-1제곱. 자 써볼게요. AN 자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써지고요. 자 여기 이 모양을 보면 자 결국엔 요 지수자리 있잖아요. 요 지수자리가 어,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의 꼴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거 잘 보시면 여기 R 있죠. R 요 놈은 뭐냐면 요 n의 개수가 1일 때 요 밑 n의 개수가 1일 때 n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바로 공비가 된다 이거야. 공비이다. 그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n의 개수가 1이 아닌데 그냥 요 밑에 써 있는 걸 보고 그냥 그게 공비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 일반항을 딱 봤는데 뭐 2 곱하기 뭐 3에 이렇게 하자. 3에 2n-1제곱 뭐 이렇게 써 있대요. 그걸 딱 보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식이 있으니까 얘는 등비 수열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죠? 등비 수열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밑이 아니야. 왜냐면 n의 개수가 현재 2잖아요. 그럼 밑은 뭔데요? 밑은 요게 밑이야. 이렇게 할까? 요만큼이 밑이야. 3의 제곱. 이해되세요? 여기는 3의 제곱이 밑이 되는 거야. 요만큼이 밑이야.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n에다 1 넣는 거죠. 1 넣어요. 직접 1 넣으면 자 2 빼기 1은 1이니까 자 3이 되고 3이 6. 그래서 첫째 항은 6이고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자 둘째 항은 여기다 2를 넣어. 그러면 4 빼기 1 하면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럼 3의 세제곱이 27인데 2를 곱하면 이제 54가 돼요.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3도 한번 넣어볼까? 3 넣어보면 3이 6에 빼기 1이니까 5가 돼요. 그럼 3의 5제곱이 243이거든. 거기다 2를 곱하면 486이죠. 486이 돼요. 돼요? 그럼 뭔가 봤더니 이게 딱 9배가 되거든? 요것도 딱 9배가 돼요. 그러면 뭐야? 이거 90 곱해가는 수열이구나. 밑이 9구나. 밑이 절대로 이 3이 아니고, 오케이? 밑은 3의 제곱인 9구나. 그러면서 등비 수열인 것도 확인됐죠. 이거 90 곱해지는 거잖아. 의심이 들면은 네 번째 것도 해보시고 다섯 번째 항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죠? 자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식이 딱 나오면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그때 공비는 자 밑이 그냥 밑에 써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n의 개수가 1일 때의 밑이 공비니까 n의 개수가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을 하면 얘를 변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하냐면 2 곱하기 3에 요거를 2로 묶어요. 2로 묶어주면 n-2분의 1 요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2 곱하기 요거 3의 제곱에 이거니까 그죠? 9에 n-2분의 1제곱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9가 미친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꿔줄 수 있지. 여러분들 뭐 의심이 드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2n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3에 이렇게 한 번만 더 쓸게. 3의 제곱에 n-1승 곱하기 요만큼 그리고 요거는 뭐야?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그죠? 2, 3은 6 곱하기 9에 n-1제곱. 자 이러면은 일반항 모양 보여요? 일반항? 그죠? 그럼 요게 초항이고 그죠? 요게 어이구 잘못 썼다. 공비죠 공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를 매번 하지 않고도 여기 이 자체에서 공비 알 수 있고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공비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공비는 여기 요만큼이 밑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미치라고 썼는데 요 미치 곧 공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공비가 3의 제곱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하는데요? 초항은 그냥 n에다 1 넣으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죠? 여기서 만약에 초항이 궁금하다. 초항은 뭐 하면 돼? n equal 1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시계 형태를 딱 보고 그렇구나.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게 판단이 드시면 이제 어떻게 판단해? 지수 자리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구나 판단하시고 그래 등비수열이네? 그럼 공비는 얼마일까? 공비는 n의 개수가 1일 때의 미치 공비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3의 제곱이 공비다. 그럼 초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첫째 항을 그냥 직접 구하시면 그게 초항이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요거 바꾸는 거를 못하면 안 돼요. 요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변형해서 일반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연습은 해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해두세요. 꼭이야.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연습하면서 초항 공비 찾으시면서 요로 바로 봤을 때 초항 공비도 찾을 수 있게 두 가지를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요만큼을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이제 지우고 자, 지우고 됐죠? 자,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요거의 이제 첫 번째 특징 뭐냐면 AN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뭔가 이것도 요 A도 사실은 이렇게 지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뭘로 할까? 그냥 R이라고 하지 말고 P, A, N N에 뭐 PN 플러스 Q제곱 요 N이라고 쓰는 건 좀 그렇다. 그냥 A라고 쓸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 놈의 pn 플러스 q제곱 요런 형태인 거야. 요 지수 자리가 n에 대한 1차식 이런 꼴이면 다 등비수열이라는 거고요. 이때 자 공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n의 개수가 1일 때니까 그냥 여기서는 a의 p제곱 요렇게 찾으면 되겠고 자 초항은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첫째 항 초항은 n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한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두 번째 할 얘기 있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식을 한번 보면, 여기다 적을까? 그리고 여기다 바로 적게. 자, 식을 보면, AN이, 이게 이제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AN은 A1 더하기 n-1D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요걸 일로 이항해요. 이항. 그러면 첫째 항 뺀 게 n-1D니까 요렇게 확인했죠.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 n-1개구나. 그러면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n-k겠구나. k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빼면 공차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잖아. 그치? 자, 두 항을 빼면 공차를 알 수 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됐던 거였어. 그러면 등비 수열도 그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는 요 놈을 나눌 거야. 오케이? 나누면 왜냐면 여기 곱하기니까 그죠? 나눠주면 자 첫째 항 분의 n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R의 n-1제곱. 그럼 이게 뭐냐면 자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주면 공비 n-1개만큼 곱한 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일반적으로 쓸게요. AR의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그죠? 요게 다섯 번째 항이야.
그죠? 요게 두 번째 항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자. 다섯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얘는 AR이고 얘는 AR의 제곱 4제곱이니까 잘못 썼네? 반대로 썼네요. 여기가 4제곱이고 여기가 AR이죠. 그죠? 그럼 뭐야? 얘는 이거 A 약분되고 R 이거 지수법칙 쓰면 R에 4 빼기 1에서 3이 되지. 그죠? 그죠? 근데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보면 되면 그냥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눴으니까 이 3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나눈 거니까 5 빼기 2 해서 3개. 공비가 3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으로 나누면 n번째 항을 k번째 항으로 나누면 공비 n-k개를 곱한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죠? 그럼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 아니야. 그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자, n번째 항을 k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공비 n-k개 이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두 항이 나오면 자, 두 항을 나누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이고, 공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셨죠? 자,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 두 가지. 이거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용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좀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또, 자,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 중항.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가운데 항이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도 가운데 항 중요했죠. 그죠? 그럼 등비 수열도 가운데 항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자, 이거야. 또 중항이 존재하냐 안 하냐도 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은 중항이 존재해요? 안 하죠. 왜? 1하고 4니까. 이거 자체가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니까 2분의 5번째 항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중항이 존재하죠. 왜? 2하고 6의 평균이 2 더하기 6해서 2로 나눈 게 4. 네 번째 항이니까. 그죠? 중항이 존재하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 중항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첫째 항 초항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r이고요. 자, 여섯 번째 항은 ar의 다섯 제곱이야. 그죠? 여섯 번째 항이니까 하나 적은 r 다섯 개 곱한 거.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r의 세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놈하고 이놈 우리가 이거 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며. 그죠?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며. 그러면 얘네 둘이를 곱해보면 자, 이거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 제곱에 r 여섯 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이놈의 제곱이죠.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성립하는 거야. 자, 등비 중항이면 자,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과 같다 이거야. 그러면 꼭 이게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얘랑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는 거 세 개에서의 등비 중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항들의 등비 중항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r 제곱만큼, 그죠? 공비 두 개만큼. 여기서 여기도 r 제곱만큼, 공비 두 개만큼 곱한 거니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등비 중항을 할 때 여기서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무조건 이게 연달아서 있는 게 아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도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띄엄띄엄 있는 것에서도 등비 중앙을 생각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만약에 뭐 K번째항하고 뭐 L번째항의 중항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A의 K 플러스 L을 2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자연수라면이야. 이게 자연수라면 중항이 존재하는 거고, 그죠? 그 중항에 대한 특징이 뭐다? 얘네 둘이 더 곱하면 요놈의 제곱이다. 그지? 그지?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등비 중항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여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요렇게 써놓으래요. 그러면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그냥 A, AR, AR 제곱으로 놓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왜 이렇게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자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지. 그죠? 그럼 얘네 셋을 다 곱해봐요. 얘네 셋을 다 곱해보면 자 A가 3개니까 A 세제곱. 자 R도 오면 R이 요렇게니까 R의 세제곱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A, R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가운데 항의 세제곱이 이 셋의 곱이라고. 그쵸? 가운데 항의 세제곱이 셋의 곱이야.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이면 셋이 더한 게 가운데 항의 3배였죠. 다 등비 중앙,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 그 중앙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자 이거지. 그럼 가운데 항을 쉽게 알 수 있거든. 3개짜리는. 그리고 4개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좀 그냥 이렇게 4개 놓자 이거죠. A 그리고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놓고 해결을 해보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자, 항상 이런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 정의에 의해서 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뭐 일반항을 딱 봤을 때는 일반항의 구조, 일반항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비 같은 경우,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두 항 나눠서 공비 정보 얻어내고 공비 구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설명 여기까지예요.